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자, 각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위험 물질, 화학 물질을 1류부터 6류까지 6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 1류부터 6류까지 그 물질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 그리고 이제 물질명, 그리고 지정 수량, 위험 등급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이 그 위험물 전체 중에서 위험물의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부분이고, 자, 이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화학 공부를 한 거였고, 이 물질들을 이런 산업 현장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관련 법령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공부를 제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특성 그런 것 때문에 1류부터 6류까지 6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1류 위험물이란 자, 산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산화성 고체. 그러면 뭐냐면 산화성을 가진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성을 가지는 어떤 물질이다? 자, 지금 이제 상온. 이 상태에서 고체인 상태인 물질입니다. 자, 이 말 자체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저거를 계속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는 당연히 고체겠죠. 자, 일단 넘어가서 여기부터 볼게요. 자, 고체로서 산화력의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시험이 있어요. 어떤 이제 일정한 시험 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 이 시험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러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면 뭘로 봐라? 제1류 위험물로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뭘까요? 자, 고체 물질 중에서 자, 뭐다? 산화력의 위험성이 있다. 충격에 대한 민감. 한마디로 이제 충격에 대한 민감성은 뒤에서 볼 거지만 충격에 의해서 자, 분해합니다. 분해하여 산소를 내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진 물질, 이런 화학 물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통과시켜버리면 통과가 되면 뭐다? 1류 위험물로 보는 겁니다. 자, 1류 위험물의 정의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상태에서 고체인 것들을 자, 고체라고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고체라고 하는데 그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기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자, 1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은 뭐가 된다? 제외가 됩니다. 얘는 액체로 보는 거죠. 또는 기체 20도씨 이상에서 기체인 것은 자, 뭘로 본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리 지금 고체로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온도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상온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 상태에서 그냥 고체일 때 고체로 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종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각 류별 자, 품명이 있고 품명 자체가 물질인 경우도 있고 그 품명 안에 속하는 물질들이 있는 겁니다. 자, 지정 수량과 위험 등급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 뭐 선생님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암기하기 힘든데요. 이런 거 없어요. 기능사도 그렇고 산업기사도 그렇고 자, 무조건 이 품명에 따른 지정 수량과 위험 등급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암기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면 힘들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1류 위험물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소산 염류라고 해서 자, 염소와 산과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거기에 염류, 금속이나 이런 염들이 붙어 있는 그러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염소산 ClO. 염소산을 우리가 ClO3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금속이 붙어 있는 것들 아니면 이제 아염소산 KClO2
과염소산 KClO4, 무기과산화물 K2O2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지정수량은 50kg입니다. 지정수량의 의미는 뭐냐면, 자, 어떠한 물질이 위험 물질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 있습니다. 손에 가루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 인류 위험물이 이만큼 있으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냥 심지 있죠. 성냥 하나가 뭐 이만할까요? 여기는 심지 이만합니다. 이거 긁어낸다고 하면 불 잘 붙어도 이게 엄청나게 큰 뭐 폭발을 일으키거나 이게 엄청난 뭐 큰 상황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지정 수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양 이상이 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을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양 이상 저장을 하거나 취급을 할 때는 자, 취급하는 곳, 저장하는 곳에 설비를 일정 기준 이상 맞춰야 되고, 자, 취급할 때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만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위험 등급은 1등급입니다.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롬산, 질산, 요오드산, 염류. 자, 지정 수량이 300kg입니다. 등급은 2등급. 다음에 이제 과방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는 지정 수량이 1000kg, 등급은 3등급입니다. 자, 그 밖의 물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위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좀 약간 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주에서만. 자, 법이기 때문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책에 나와 있죠.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것은 각각 행정 이제 구역이 있죠.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뭐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그래서 알아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만약에 뭐 수원시에서는 이거를 좀 이 물질은 위험하니까 이걸 뭘로 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따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암기를 해야겠죠. 자, 좀 요약해서 암기를 하면 인류가 좀 많아요. 자, 염 들어가는 것들. 염무. 염무는 50kg입니다. 자, 부질료. 자, 브라질에 호나우등료 있죠. 그래서 부질료에서 이렇게 300kg입니다. 자, 과중. 딱 이름만 들어도 무거워 보이죠. 과중. 1000kg.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좀 여러분들 인류가 좀 많긴 해요. 적은 이제 품명을 가진 유도 있고 많은 유를 가진 이런 품명도 있습니다. 자, 그 밖의 물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밖의 물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냥 이 물질 같은 경우에 뭘 물어보냐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냥 얘네들이 뭐 특성이 뭐고 화학식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지 그냥 얘네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1류에 속해 있는지, 뭐 3류에 속해 있는지, 6류에 속해 있는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잘 나오는 거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단순히 몇 류인지 고르는 문제만 나옵니다. 크롬의 산화물은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차염소산 염류. 우리가 이제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이라고 하는데 차염소산은 염소 하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거는 그냥 몇 번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성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류 위험물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기에 위험물로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에 많은 뜻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자, 고체입니다. 대부분 무색 또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 상태입니다. 그냥 인류 위험물 기본적으로 다 백색이나 무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색을 물어봅니다. 자, 색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뭘 보면 되냐면, 자, 색깔을 띠는 물질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색을 띠는 물질만 뭐한다? 체크한다. 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가지 물질은 색을 유난히 많이 물어봅니다. 무기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은 안 타요. 자, 무기화합물로서 강산화성 다른 물질을 산화시킵니다. 그리고 불연성이다. 이거 두 개 중요합니다. 인류 위험물이 왜 위험하냐면 인류 위험물은 안 타요. 자기는 안 타는데 자, 인류 위험물에는 전부 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산소를 딴 애한테 줘요. 그걸 왜 주냐면 인류 위험물 자체가 좀 불안한 물질들이 많아요. 좀 이게 여러분들 화학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정한 물질이 있는 반면에 좀 불안정한 물질이 있죠. 자, 그러면 인류 위험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만약에 저기 종이를 태웁니다. 여기서 종이를 태우면 그냥 천천히 탈 거예요. 여기에 인류 위험물을 딱 끼얹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뜨거운 이러한 공간에 인류 위험물이 간 거죠. 인류 위험물은 특히나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분해한 다음에 그 물질이 분해해서 산소를 내버립니다. 고농도의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불이 그냥 이렇게 탈 거를 크게 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왜 위험하냐면 강산화성이라서 위험합니다. 강산화성이다. 이거랑 연결됩니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요. 다른 물질을 그냥 조용히 탈 거를 활활 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조, 도와준다라는 말 아닙니까?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연소를 도와준다. 자, 특징은 이런 것 때문에 가열하거나 충격, 마찰, 타격으로 쉽게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시켜버립니다. 그 산소가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자, 질산 염료는 조회성이 있다. 몇 가지 물질이 조회성이 있는 게 있는데 자, 조회성은 뭐냐면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녹습니다. 녹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습제 있죠? 제습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망 되어 있고 여기 고체 가루를 이렇게 다 놔둡니다. 그럼 얘네들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한 다음에 바닥으로 이렇게 물처럼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보관할 때 주의를 해야겠죠. 습기가 있으면 전부 다 이 물질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물 흡수한 다음에 액체로 빠진 다음에 전부 다 새어 나가버려요. 비중은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 게 많아요. 여기서 잘 볼 거 인류 위험물은 안 타요. 안 타는데 위험물입니다. 자, 위험성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과 이어지는데 자, 가열하거나 제6류 위험물을 우리가 산화성 액체라고 해요. 뒤에서 볼 거지만. 인류와 성질이 거의 같은데 그냥 자연 상태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6류 위험물을 뺐습니다. 같이 섞여버리면 산화성이 더 올라가겠죠. 다른 물질 살 때 더 잘 타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서 또 볼 거예요. 그냥 체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 위험물 안 쓰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각각 쓰임새가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사람도 쓰임새가 있듯이 이런 물질도 위험한 물질도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최대한 잘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할 때 가열, 마찰, 충격 등의 요인을 피해야 되죠. 자, 특히나 이류 위험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자, 1류 플러스 2류가 뭐가 되냐면 이류 위험물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잘 타는 이러한 고체 물질이고 1류, 2류를 섞은 여러분들이 아는 물질 뭐가 있냐면 폭죽이 있습니다. 성냥이 있습니다. 자, 성냥 어떻게 돼요? 나무에 이런 조그만 나무 막대에 불 붙이려고 하는데 잘 안 붙겠죠. 근데 성냥 어떻게 됩니까? 이제 꺼끌꺼끌한 그걸 뭐라 그래? 사포 같은 그런 이제 면에 딱 비비면 어떻게 되죠? 칙 하면서 불이 붙죠. 성냥 그 심지가 1류와 2류 위험물을 섞어놨습니다. 그걸 섞어서 뭉쳐놓은 거예요. 1류 위험물 어떻게 돼요? 마찰에 의해서 분해한다. 산소를 방출하죠. 마찰 열이 발생하죠. 2류는 엄청나게 잘 타는 물질입니다. 잘 타는데 마찰에 의해서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이게 팍 타버립니다. 그래서 1류 위험물은 이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약이나 성냥의 원료 아니면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빵 같은 거 만들 때 약간 부풀리죠. 빵 안에 보면 이런 뭐 카스테라 같은 거 보면 부피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산소를 내어가지고 좀 부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백제도 그렇고. 자, 그래서 다 쓰임새가 있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가열 마찰 충격 피해야 되고 이류 위험물과 접촉을 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류 위험을 잘 타는 애들인데 더 잘 타게끔 만듭니다. 심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초회성 물질, 습기나 수분 접촉을 피해야 되죠. 금방 축축해진 다음에 다 녹아버립니다. 자, 무기과산화물 뒤에서 볼 거예요. 4번 중요한데 일단 체크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를 옮길 때에는 밀봉 용기를 사용한다. 자, 공통적인 소화 방법 보겠습니다. 그냥 인류 위험을 냉각 소화를 해요. 냉각 소화는 뭘 이용합니까? 물로 소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류 위험물 중에서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 물과 만나서 어떻게 된다? 물과 만나서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합니다. 플러스 물.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드냐면 자, 이런 무기물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에 수산화물 플러스 산소. 이것도 위험한데 여기에 플러스 발열까지 합니다. 반응식에 발열은 들어가지 않지만 굳이 발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열이 조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얘는 이 무기 과산화물이 섞이는 화재가 났을 때 물로 불을 끄면 안 되고 자, 만능이 있습니다. 마른 모래라던가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이러한 물 닿으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의 이제 특효가 있는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를 뿌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예제 간단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인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이제 안 배웠습니다만 자, 이거는 오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는 풀 수 있으시겠죠. 무기 과산화물이 450, 질산 염료가 150, 다이크롬산 염료, 중크롬산 염료를 말합니다. 3000kg을 저장하려고 한다. 그럼 몇 배인가? 그럼 우리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기 과산화물의 지정 수량은 50이었습니다. 450 있죠. 질산 염료, 부질료는 300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있습니까? 150 있습니다. 과중 1000kg. 그런데 이제 3000kg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자, 450을 50으로 나누면 9 나오죠. 9 더하기 0.5 더하기 3이 됩니다. 12.5가 되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자, 화재 시 소화 방법, 마른 모래가 됩니다. 방금 봤었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마른 모래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참 뒤에 나오고 잘 여러분들 조금 해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마른 모래와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 물질들은 어디에 적응성이 있냐면 1류부터 6류까지 다 적응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소화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이에요. 거의 98% 이상 문제에서 만약에 소화 방법, 소화 약제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거 3개 중에 하나 나오면 그냥 그거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쟤는 만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한 가지 팁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염소산 염류. 자, 아염소산 염류는 자, 이렇게 아염소산이라고 하면 HClO2를 말합니다. 자, 이 물질은 위험물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염소산 물질인데, 자, 이거는 비위험물입니다. 여기에 수소 자리 대신에
반응성이 더 큰 이런 금속이나 염을 치환한 물질, 그래서 이제 KCl2라던가 NaCl2 같은 물질, 이런 물질들은 위험물이 됩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얘를 아염소산이라고 하면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읽는 거죠. 자, 여기서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물질명과 화학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학식을 보고선 읽을 줄도 알아야 되죠. 자, 그냥 얘는 그냥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염소산 나트륨. 자, 여기서 이것만 잘 볼게요. 우리는 필기하기 때문에 반응식을 완전히 딸딸딸딸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생성 물질이 뭐가 나오는지만 잘 보면 됩니다. 자, 산과 반응한대요. 산은 이제 우리가 위험물에서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하면 염화수소를 말합니다. 염산. 아니면 질산과 황산은 따로 질산, 황산이라고 주어질 거예요. 명칭이. 근데 그냥 산이라고 하면 뭘로 보면 된다? 염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ClO2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ClO2는 유독가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물질, 염산 같은 경우에 화학 실험실에서 다 갖고 있고 구하기 쉬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반응시키면 이산화염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조금만 들이마셔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잘 타는 물질과 섞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하고 강산유와 특히나 접촉을 금지해야겠죠. 환원성 물질은 잘 타는 물질입니다. 산화성 물질은 산소를 주는 물질이고 환원성은 산소를 받는 물질이죠. 그래서 가연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서 염소산 염료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더 중요해요. 그 중에서 염소산 칼륨. 각 유별로 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염소산 칼륨 잘 나와요. 별표 한 3개 정도. 자, 염소산의 화학식은 HClO3입니다. 얘를 우리가 염소산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자체는 유황물은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H 자리 대신에 이런 금속이나 염이 치환돼야지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자, KClO3 아니면 NaClO3, NH4, ClO3 이게 위험물이 됩니다. 어떻게 읽어요? 염소산 칼륨,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읽습니다. 분해 온도도 중요해요. 한마디로 400도씨. 저 물질을 400도씨 정도 되는 이러한 뜨거운 상태에 던져놓으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방출시키겠죠. 자, 백색 분말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상온에서 안정합니다. 400도씨에서 분해하니까 웬만한 온도 100도씨 정도, 200도씨 정도 이 정도에서는 안정하다라는 소리죠. 자, 산과 반응해서 이 물질도 ClO2를 발생해요. 필기에서의 반응식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분해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해하는지. 자, KClO3죠. 자, 이 물질이 이제 분해를 하면 인류 위험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온도가 높죠. 높은 온도에서 분해한 다음에 뭘 만들어낸다? 산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뭐가 나옵니까? 이게 KCl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산소 기체의 자, 분자식은 O2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응식 기본 아시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가 똑같아져야 돼요. 자, KCl을 맞는데 산소의 개수가 맞지 않죠. 그러면 여기 3개 맞추려고 하면 1.5의 O2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곱하기 2하면 3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응식은 정수가 기본입니다. 소수는 안 돼요. 원칙상 어긋납니다. 전체 곱하기 1을 하면 두 분자의 KCl이 분해해서 두 분자의 KCl과 어떻게 세 분자의 O2로 나오게 되죠. 자, 더 쉽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KCl이 분해해서 O3가 분해해서 KCl과 O2가 나오죠. 산소의 개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며 여기 236, 326 해주면 되죠. KCl도 2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온도가 높지 않을 때 이산화망간, 위험물에서 여러분들 이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화망간의 역할은 정촉매 역할을 합니다. 자, 위험물에서 나오는 이산화망간은 정촉매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입니다. 자,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산화망간을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분해합니다. 반응은 시계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자,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염소산 나트륨의 화학식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NaClO3가 됩니다. 자, 산과 반응하면 ClO2가 발생하고, 특징 하나 보겠습니다. 염소산 칼륨은 자, 냉수 알코올에 녹지 않고 온수나 글리세린에 녹고, 얘는 물 알코올 글리세린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거 차이점 여러분들. 자, 물 알코올에 여기는 안 녹는데 녹죠? 이 두 개의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소산 암모늄 보겠습니다. 조회성이 있다. 분해 반응식. 자, 물이 하나 나와버리고 어떻게 된다? 각각 질소와 이제 염소, 그리고 이제 인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산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반응식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에 과염소산 염료 보겠습니다. 이 물질도 중요하고 중요도는 별표 하나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좀 쉬워요. 자, 무색무취.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 안 녹죠? 분해 반응식이 잘 나오는데 되게 쉽기 때문에 좀 보기도 좀 애매해요. 자, 이 물질은 뭐냐면, 자, 원래 HClO4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염소산이라고 해요. 산소가 원래 염소산은 HClO3죠.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과하게 들어가서 과염소산이라고 하고, 자, 얘는 위험물입니다. 육류 위험물에 들어가요. 얘만 염소산 중에서. 그리고 여기에 금속을 치환한 물질도 다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자, KClO3고 O4고 분해하면 KCl과 산소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4개 있는데 여기 2개밖에 없어요, 산소가. 그럼 여기다가 2개 들어가면 되죠. 반응식이 상당히 쉬운데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근데 누구나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과염소산 나트륨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분해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화학을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일정한 좀 특징을 여러분들 좀 아실 건데, 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요? 자, 칼륨과 나트륨 전부 다 둘 다 알칼리 금속 플러스 1가를 띠는 1족 원소 아닙니까? 1족에 대표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이 있죠. 뭐 리튬도 있긴 하지만 이 칼륨과 나트륨 반응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NaClO4가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K 대신에 Na로만 써주면 되죠. NaCl, 염화 나트륨과 2개의 산소로 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식 보고 특징 정도만 한 번, 2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녹고 녹지 않는지 그것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과염소산 암모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모늄의 화학식은 NH4. 과염소산이기 때문에 ClO4가 되죠. 분해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별표 2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해 온도 제일 낮은 것과 제일 높은 물질 뒤에 나옵니다. 과산화 바륨의 분해 온도가 840도씨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거 뭐냐, 제일 높은 거 뭐냐,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성냥의 원료로 쓰인다. 성냥에 과염소산 암모늄이 묻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분해 반응식 낮은 온도에서는 일단 앞에 나왔던 과염소산 염료처럼 똑같이 O4가 2O2로 바뀌고 나머지 물질은 붙어서 나오는데, 더 높은 온도에서 뭐가 분해가 되는 거냐면, 더 높은 온도에서는 자, 이거 N과 Cl이 분해가 되고 이 수소가 분해되면서 뭘 잡아먹는다? 산소를 하나 잡아먹는다. 이것만 여러분들 한번 잘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분해 반응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암모늄은 질산 암모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류 위험물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